합니다. 칼빈 스노와 관련한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저녁 SBS 8시 뉴스에서 보도가 됐던 일입니다. 부산의 한 체육센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수영 강사가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수영장 물에 빠뜨리고 물을 먹이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관계를 지금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 화면만으로 보기에 말이죠. 지금 수영하려면 물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가르치는 차원에서 하는 행동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뭔가 화가 나서 화풀이를 아이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학대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관대하게 보아도 훈육 내지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사실은 반려견에게조차도 요즘은 저렇게 하면 동물 학대에 의심을 받습니다. 하물며 어린 아동에게 충분히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도하고 그다음에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방식의 화면상으로 보자면 상당히 감정적인 대응이거든요. 저것은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박철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는 더 충격적이긴 한데요. 이기성 기자, 네. 그럼 이 CCTV 화면이 어떻게 공개가 된 거죠? 학대당한 어린이 부모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 수영장이 어디냐면 말이죠. 부산 사구가 이제 만들고 동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소위 말해서 공립 수영장인데요. 구청에 신고를 이제 하게 되니까 구청에서는 이제 이 수영장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갖다 확인을 해보니까 저런 장면이 나온 거죠. 보니까 저게 언제 일어났냐면 지난 3일 날 오후 5시부터 이제 45분간 수영 강습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벌어진 이제 사건입니다. 지금 영상 속에 지금 물속에 잠기고 강사가 마구잡이로 아이를 끌어당기고 물속에 잠그기도 하고 그런데요. 7살 아이의 부모는 해당 강사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 측에서는 해당 강사가 이미 사과를 했다.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성인 풀은 그 아이의 키 높이보다 훨씬 높은 부분인데 던져놓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통화를 했고 죄송하다고 했고 팀장 같은 경우도 수십 번을 그렇게 했다.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참 잘못된 방식이고. 그런데 만약에 저 화면 공개되지 않았으면은 센터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저런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지금 불투명합니다만 했을지 의심이 가는데요. 지금 경찰이 조사는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문제가 돼가지고 A 강사를 불러서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저걸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 저게 가장 이제 수영 첫 단계 배울 때 이렇게 잡고 발차기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아이가 제대로 못하니까 아마 끌어다가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었는데 훈육 차원이라기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게 발 한쪽을 잡아가지고 무슨 강아지 당기듯이 갖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A 강사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저께 사직서를 냈는데 일단 자기가 행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겠다. 그런데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사구국민체육센터는 일단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끝날 때까지는 사직서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A 강사뿐만 아니라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윗사람들까지 전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다가 확 던지기까지 했고. 그렇습니다. 저기 좀 감시탑 같은데 네. 그쪽 자리에 또 앉혀놓고 그냥 가네요. 실제로 작년에 고양시에 있는 한 물놀이 수영장에서 딱 저만한 아이들이 저렇게 훈련을 하다가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물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참
어쨌든 간에 아이 잘 키워보겠다고 저런 스포츠센터에도 보낸 건데, 보낸 것은 다 그 스포츠센터를 믿고, 강사를 믿고 보낸 건데, 강사가 저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부모님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에 8시 뉴스에서 이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 누리꾼들 정말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들 둔 엄마로서 너무 끔찍합니다. 이게 훈육이라고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알 겁니다. 물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물 먹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선생, 이건 좀 다른 얘기인가요? 선생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식 단속도 같이 하시길 100번 타이르고 가르쳐도 말 안 들으면 부모라도 화딱지가 납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를 또 하셨네요. 화난다고 해서 저런 행동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른이. 몇몇 댓글대로 아이의 문제였다면 그 아이 부모에게 얘기해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지 무조건 애를 때리는 건 분명한 문제다. 그 바로 위에 있는 댓글과 그 댓글에 좀 반박하는 내용이네요. 마지막 얘기가. 사실 박철학 교수님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뭐 훈육한다고 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이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훈육 차원에서 때리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뭔가 기분이 나빠서 때리는 건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먼저 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상응한 벌을 받아라라고 설득을 하면 아이들도 사실은 매 맞는 게 아프고 벌 받는 게 속상하지만 충분히 받아들이고 커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부당한 어떤 체벌이나 부당한 어떤 대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감정적 앙금이 남아서 사실은 성장 과정에서 커다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했다는 기사도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이제는 스포츠센터의 강사까지 이러면 정말 부모들이 누구를 믿고 아이를 어디에다 보내야 될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 수영장은 또 공립이 돼가 좀 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싸가지고 학부모들이 또 가르치는 사람들 눈치도 보고 그랬다고 하네요. 하여튼 최근에 나온 아동 학대 사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 한번 보시면은 12일 날 대구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이 참사가 일어나니까 재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생존 수업 교육을 이제 시작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10살 난 학생이 가학행위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경찰이 또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언제 있었냐면 지난달 16일 날 경기도 평택에서 있었습니다. 교사가 14개월 된 아이 팔을 자꾸 그냥 해가지고 팔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얘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부모가 이상해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그 교사가 또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이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아동학대 통계 한번 볼까요? 어제 발표된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통계율이 몇 가지가 있죠. 이혼율이라든가 자살률. 그 중에서 하나가 아동학대 통계입니다. 저게 2011년 6천여 건이었던 것이 5년 만에 지금 11,700건, 그래서 93%, 거의 2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폭언 같은 이 정서적 학대, 그게 40% 정도 되고요. 이게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다음에 폭행이라든가 신체적인 학대, 이것도 3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 방치가 18%. 이렇게 해서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 우리 선진국으로 가고 잘 사는 나라로 갈수록 오히려 통계가 더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잡힌 것처럼 신체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행위는 금방 확인이 되는데 정서적으로 학대한다. 이건 사실 CCTV 화면으로도 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담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데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니까 사실은 신체적 학대라든지 폭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CCTV로 감시가 가능한데 그때 이제 CCTV 설치 의무화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논리를 폈었거든요. 야, CCTV가 모든 어린이집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닌데 사각지대 가서 때린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언어폭력, 정서적 어떤 압박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그건 사실 더 잡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 괜히 이거 CCTV 달아봐야 선생님들한테 감시하는 효과만 있을 뿐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이제 반대로 온 자들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CCTV 설치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교사들의 어떤 인식의 개선이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통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 이렇게 봅니다.
이게 범죄가 늘어났다라기보단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고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형사정책에서 암수범죄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또는 학교 이런 곳에서 맞고 와도 그냥 쉬쉬하고 우리 아이를 맡긴 선생님이니까 항의하지도 못하고 그냥 덮고 지나갔던 것이 이제는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집중 조명하고 밝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통계 숫자가 늘어난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정화되는 과정 중에 일환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다시는 저런 영상 뉴스를 통해서 보고 싶지 않은 게 많은 부모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